자, 지금부터 저희가 두 가지 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갑판이 너무 텅 비어서 아쉽고, 다른 하나는 갑판이 사람으로 꽉 차 있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관련된 영상 두 가지 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양경찰이요, 최초로 도착했을 구조 당시의 촬영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 배가 침몰하는 상황인데 아주 텅 빈 갑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수연 기자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최초 신고 후 약 40분 뒤인 오전 9시 28분. 해경 경비정이 도착한 상황에서 세월호는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갑판 위에 승객은 전혀 보이지 않고 화면 왼쪽 조타실 바로 옆에 승무원 한 명만 서 있습니다. 선체 주변에는 이미 승객 몇몇이 구명조끼에 의지한 채 바다에 뛰어든 급박한 상황. 그런데 구명정이 조타실 쪽으로 접근하자 가장 먼저 구조된 사람들은 승객이 아닌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이때 속옷 차림으로 엉거주춤 내려오는 남성, 바로 이준석 선장입니다. 옆에서 해경이 구명벌을 펼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선장은 당초 배가 너무 기울어 이동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객실로 이동해서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연신 물에 빠진 승객에 대한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정신을 잃은 채 경비정으로 이송된 남성에겐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체가 점점 기울어져 가지만 배 안에 있으라는 방송을 믿은 승객들은 끝내 배 밖으로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비정이 출동한 지 약 1시간 뒤인 10시 30분쯤 세월호는 아직도 3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채 선수 일부만 남기고 바닷속으로 완전히 잠겼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자, 지금 보신 영상, 저도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영상이요. 네. 왜 지금 공개하는 거죠? 저건 또 누가 찍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좀 의문이긴 한데요. 사고 발생한 지 13일 만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사고 당시 최초로 출동한 해경 경비정이 이제 거기에 이제 타고 있던 직원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군데군데를 이제 찍은 건데요. 아, 잠깐만요. 저게 보통 이렇게 중요한 증거자를 남기기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로 공식적으로 찍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휴대전화로 찍은 거다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해경 경비정이 주변을 네. 이제 경비를 돌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급하게 듣고 이제 사고 현장을 가서 네. 마땅히 찍을 게 없다 보니까 네. 그 배를 타고 있던 직원이 휴대폰으로 이제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지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9시 28분이라 그랬죠? 네. 진짜 갑판이 텅 비어 있네요. 왜 사람이 없습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이제 선장이 네. 배가 이제 기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전을 위주로 이제 객실 안에 모두 대피해 있으라, 움직이지 말라.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갑판 위에 지금 아무도 이제 그 구조를 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지금 선장이죠. 이준석 씨. 자, 반바지 차림인가요? 네. 자, 오른쪽 속옷 차림입니다, 네. 속옷 차림. 오른쪽, 네, 지금 이준석 선장이 속옷 차림으로 정말 누구보다 먼저 나오는 모습이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배 화면 오른쪽에 보면요. 구명벌이라고, 구명뗏목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네. 하나도 안 터졌었잖아요. 예, 그렇죠. 46개 중에 단 하나만 펴졌던 건데, 저기에 관련된 영상도 지금 공개가 된 것 같은데, 한번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보이는 하얀. 오른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해경이 네. 내렸다라는 설명을 오늘 한 거죠. 네, 자, 해양경찰이, 저게 원래 자동으로 위기 상황에선 터져야 되는데, 터지지 못했고, 손으로 당겨서 줄을 열어 뗏목을 펴려고 하는 모습, 오른쪽에 보이면 희미하게나마 보이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이시죠? 발로 차서 발로 예. 차고 있죠? 네. 안 터지네요. 안 터지죠. 저게 고리가 자동으로 풀려서 바다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서 발로 차서 떨어뜨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 지금 계속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자, 청해진 해운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여객선이 있잖아요. 오나마하고. 예. 오나마호에도 역시 구명벌이 제대로 터졌는지 테스트 해봤더니 거의 안 터졌죠. 네.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 저 발로 차는 저 모습, 바로 저것이 바로 청해진 해운이 갖고 있는 안전관리 수준입니다. 자, 아무도 그걸 터뜨리는 사람도 없고 해경이 발로 툭툭 쳐도 안 터지고 저 모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일 지나서 저걸 왜 공개한 거죠? 해경은 어떤 뜻을 갖고 오늘 이걸 공개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 부분도 이제 좀 의문인데 해경 측에서는 네. 설명을 하기를 당시 그 해당 함정이 사고 발생 이후부터 지난 22일까지 계속해서 그 사고 해역 인근에서 수상 수색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전달할 방법도 없었고 그리고 해경 본사의 어떤 그 전송 시스템도 그 함정에는 깔려 있지 않아서 네. 그동안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뭐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목포 해경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네. 네, 바로 초동 대처를 해경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 네. 네, 이거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러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바로 압수수색을 당한 오늘에서야 저 영상이 공개됐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해명이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압수수색 없었으면 이 영상 안 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아, 해양경찰. 저희가 보기에는 최초에 저기 간 그 해경들은 정말 물에 빠진 분들 혼신의 힘을 구해서 구조해내는 모습을 봤지만 결국 본부에서 최초의 초기 판단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명조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입수한 것이 있는데요. 자, 이거 보시죠. 오늘 아침 이제 동아일보가 실은 사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세월호에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구명조끼인데 여기를 보면은 평성 3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평성 3년. 헤이세이 3년 1991년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89년에 네. 형성 헤이세이 연호가 시작됐으니까 89, 90, 91. 네. 자, 1991년이면 24년 전, 23년 전에 만든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94년 평성 네, 94년. 3년이니까 네. 그래도 20년 전에 낡은 제품이죠. 네. 왼쪽 밑에 있는 구명조끼가 1994년에 만든 제품이죠. 그렇죠. 이게 94년이고 네. 이거는 91년이네요. 1991년에 만든 제품이죠. 네. 구명조끼라는 게 과연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굉장히 결국 일본이 처음 배를 만들 때 썼던 그것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겉보기에도 매우 낡아 보이는 조끼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답답한 일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해양경찰청 뭐 그동안 많이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만 잘못했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내놓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해양경찰청도 해명을 좀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해양경찰의 회견 내용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 배에는 함내 경보 방송 장치가 있습니다. 그 방송 장치로 승객 여러분 총은 바다에 떼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해산하십시오. 그걸 수해 주셨습니다. 이영령이 다 내려오더니 밑에 조사진 밑에 선장에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이 망치하고 보호도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유리창을 떼고 나서 인원 7명을 끌어냈습니다. 그때 당시 유리 파편이 그때 당시 다 옷을 구명을 입어보니까 숨을 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김박사 때문에 선원이 아니냐 그걸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선 구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저분은 저 최초의 구명정이 다가갔을 때 함장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 얘기를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이신데 김민찬 기자가 내내 열흘 동안 진도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부분이 보면 이제 해경에서도 전원 탈출을 하라고 이제 방송을 했다는 부분인데 네.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을 보면 그 영상에서도 조금 혹시나 그 방송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네. 되게 미미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리락 말락할 정도의 소리였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 카메라가 촬영한 당시 구조 최초 현장 모습에 들릴락 말락하게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근데 해경 함정에서는 네. 모두 이제 배에서 탈출하라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방송을 했다지만 네. 사실상 배 안에 3층과 4층의 객실내에 있는 학생들이 네. 그 방송을 들었을리 만무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이 네. 가능한 얘기죠. 아니 그러면 이제 저 배 안에 있는 분들은 다 나와야 살 수 있다는 뜻의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 배에는 수백 명이 타고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0, 30명밖에 구조가 안 됐잖아요. 네. 최초의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안에 수백 명이 안에 남아있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영상을 봤을 때도 네. 그 실제 배 위로 올라가서 네. 아니면 배 안으로 진입해서 그 구조 작업을 펼치는 해경은 저희가 이제
한 명 내지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좀 네. 더 확인해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영상을 보니까. 자, 우리가 손도끼로 유리창을 깼고 7명을 그렇게 구조했다. 이거는 왜 나온 해명입니까? 관련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내 진입을 그동안 했느냐, 네. 과연 적극적으로 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구조에 나섰던 그 경비정에서는 네. 우리가 유리창을 깨고 7명을 빼내는 과정에서 우리 승조원까지 다쳤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했다라는 네.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문제는 망치와 도끼를 가지고 들어가서 깬 곳이 선실이 아니라 네. 바로 조타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원부터 구조를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요.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조타실이라면 이른바 함교, 브릿지가 있는 곳에 있는 거라 배 맨 앞쪽이니까 해경이라면 그것이 선실인지 선원이 있는 조타실인지를 딱 보면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네. 바로 그것을 먼저 유리창을 깨고 7명을 구했다? 그건 뭐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목포 해경에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검찰의 네. 압수수색 상황에 대해서 억울하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리창을 깨고 7명을 빼내는 과정에서 일부 승조원이 다쳤다. 근데 거기가 조타실이어서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퇴선 명령을 내렸다. 여러 차례 방송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헬기도 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객실에서 이 소리가 들리기는 만무했고요. 네. 특히 그 구조된 탑승객 중에서도 해경의 방송을 들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오늘 해경에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구조를 안 했다라는 정황 증거로 계속 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경은 우리가 빨리 탈출하십시오라고 안내 방송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수백 명에 이르는 구조된 분들 가운데 내가 해경에 탈출하는 말 들었다는 사람이 없다. 그거네요. 네. 선원들도 다 탈출하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안내 방송 들었다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자들이 네. 일문일답 과정에서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조타실에 있는 사람이 승무원지를 몰랐느냐 네. 이렇게까지 물어봤습니다만 그 해경에서는 긴박한 상황에서 승무원과 승객을 구분하기 어렵고 네. 선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고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아, 답답한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조타실의 유리창을 깨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선원인지 승객인지 몰랐다는 말을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엔 정말 부럽고도 부러운 영상 하나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온 국민이 가슴을 끓이는 동안 스페인에는 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르마스 해운 소속 볼칸 데 타브리엔테라는 여객선에 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 승객 319명과 선원 15명, 차량 60대가 선적돼 있었는데요. 화재가 발생하자 승무원들은 네. 비상벨을 울리고 승객들을 모든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요. 네. 그리고 절반씩 나눠서 좌현과 우현 갑판에 저렇게 대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안경찰에 네. 즉시 연락을 해서 경찰에서는 선박 한 대와 헬기를 즉각 출동을 시켰고요. 네. 자, 뭐 스페인 우리 세월호와 저 배를 1대1로 동등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큰 배가 기울어진 건 아니고 화재가 난 것이긴 합니다만 이 사진에 있는 이 비교 사진은 많은 분들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사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배의 균형을 고려해서 좌현과 우현으로 대피시켰다는 것. 야,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네. 정신이 없거든요. 어떤 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네. 그래서 평소에 매뉴얼을 얼마나 조건 반사적으로 저런 구조 활동에 임해야 하는지를 체득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해경과 우리 승무원들이 그렇게 익혔는지 네.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여길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헬리콥터가 이미 도착을 했고요. 고속 보트도 여기 도착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도 저 배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저 선실 내에서 네. 기어오르지 못하는 네. 승객들이 기어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즉시 구조대원이 투입이 돼서 네. 줄로 끌어당기든가 네. 갑판으로 끌어내든가 이런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졌어야 하는데 네.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거지요. 발로 툭툭 차도
터지지 않는 아무 소용없는 구명벌, 구명뗏목, 구명정 이렇게 14개가 아무 말 없이 있습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는 네. 어른들의 지시를 너무 잘 따랐습니다. 우리 학생들. 네. 앞으로 우리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참 참담합니다. 알겠습니다.